이번 도의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한국의 국정원 요원들이 이끌고 있는 자민당이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고전도 아니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도의회 선거 개표 결과 정수 127석에서 자민당은 33석을 차지했지만 과거 두 번째로 적은 의석을 차지하여 자민당과 공명당을 모두 합쳐도 과반수 64석 이상을 획득하겠다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자민당에 협력한 공명당은 후보자 전원 23명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합해도 56석으로 과반수인 64석보다 8석이 부족한 성적을 냈습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각각 15석과 19석을 차지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내며 2009년 자민당 패배 이후 이번 선거도 사실상 자민당의 참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는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일본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더럽게 없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정부의 개와 같았는데요. 개가 주인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정권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란 사설을 통해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눈앞의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응 등 스가 정권의 정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엄격한 심판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자민당이 패배해도 좋다 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스가 총리에 대한 찬성도 동참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여론은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이대로 가다간 자민당의 침몰은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감염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에 대한 도쿄 도민의 불안에 대해 백신을 이용하여 지구상에서 근절할 수 있는 감염은 천연두 정도이다. 대부분의 감염은 근절할 수 없다며 코로나 사태에 무책임한 대응을 해왔으며 국민의 말에 동참하며 올림픽 취소를 요구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선거 전략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민의 15%밖에 이에 접종을 끝내지 못하는 등 백신 접종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이른바 집단 면역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일본은 접종을 둘러싸고 직역 접종의 예상을 웃도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접수가 중지되는 등 혼란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민당의 전략은 백신을 무기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하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그 여세를 몰아 자민당 총재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총리를 연임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실패하게 되면 자민당은 올림픽 이후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도 참패할 것은 물론이고 입헌민주당 등 구민주당 세력에 밀려 정권이 교체될 게 확실시돼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명당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공명당도 급태세 전환을 하며 자민당을 향해 무관객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금껏 국민들은 올림픽의 반대와 백신의 가속화를 호소해왔지만 백신 관리 소홀로 인해 백신 공급 부족과 중단에 몰렸으며 정부의 준비와 설명이 충분했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자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최 중단이 60%, 개최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는 무관객 개최가 60% 이상을 차지했으나 총리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안전 안심 올림픽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이라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서 가장 강경한 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케이가 자민당의 패배라며 자민당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보도를 낸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 측의 주장은 아사히 등 다른 언론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민당의 패배이다. 다음 중의원 선거도 자민당이 패배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산케이가 패배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패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지금껏 자민당의 우호적이었던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줄곧 올림픽 개최에 시비를 걸지 말고 감염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자민당을 옹호하는 주장만 해오다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사설의 마지막에선 정부 여당이 나오고 다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백신 접종을 진행해서 올림픽,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오이치오 정치평론가는 자민당은 당 본부 앞에서 일성만 올렸을 뿐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도 연설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가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과반수를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는 한마디로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언제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혐한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사망자 9명, 실종자 2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도 한국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아타미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여 지역 주민의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역대급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한국 때문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산 위에 설치된 메가솔라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산사태와 메가솔라에 관련 조사 요구 움직임에 대한 태양광 시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질학적 원인까지 조사하며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메가솔라로 인한 지반층의 약화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메가솔라의 난립은 일본의 아름다운 산자 수명을 파괴했습니다. 배불리는 것은 중국과 한국 기업입니다. 아타미의 토성류는 한국계 기업이 산을 개척해서 만든 메가솔라가 원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붕괴원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있다. 산등성이 반대편에 한국계 업체가 시공한 메가솔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너희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고 있다. 언제까지 옆나라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다. 보복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의 목숨과 연결된 것입니다. 만약 산사태의 원인이 메가솔라가 이유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등 트위터와 야후재팬 등의 반응도 이번 일을 한국 때문이라고 당연시 여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네티즌은 처음 듣는 얘기 일본 자연재해 있으면 항상 한국 탓. 하루 이틀 일임? 크크크.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일본 지진도 한국 탓이라 그러지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반박 기사를 내었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지역의 태양광 사업은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의 중소기업이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한국 기업이 진행하려 했던 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사업을 하려던 지역도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아니라 40km나 떨어진 이토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러지게 될 올림픽과 그 후 이어지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혐한이 더 이어질지 과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세계 최고 일본의 민도가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